마켓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똑똑해진 AI 기능을 담은 S25 갤럭시 시리즈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언팩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최신 AP를 탑재한 것과 더 개선된 AI 인공지능 비서기능 그리고 둥글둥글해진 모서리에 대해서 호평을 내놨습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요. 통합형 AI 플랫폼인 원 UI 7을 탑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앱이 동시에 사용하는 복잡한 요청도 똑똑하게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퀄컴이 공동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칩셋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작 대비해서 이 칩셋이 CPU와 GPU의 성능이 각각 37%와 30%나 향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장 기대감을 모았던 슬림 모델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갤럭시 S25 엣지라는 이름입니다. 아직은 티저 영상으로만 공개가 됐고요. 여타 모델들과 달리 이 엣지 시리즈는 2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 예상을 깨고 전작과 같은 판매가를 내놓으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으로 115만 원 선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갤럭시 S25 시리즈를 두고 또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또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이러한 갤럭시 S25의 출현으로 스마트폰의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2024년에 스마트폰 판매가 반등세를 보이고 2025년에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S25의 AI 기능 강화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 사이클의 가속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이러한 행사가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오히려 낮아진 기대치를 초과하는 판매 실적이나 혁신이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S25의 경우에 AI 비서의 실질적 효용성을 통해서 디바이스 진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IM증권에서는 S22를 바닥으로 판매량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기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로 투자 대상을 확장하기보다는 종합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갤럭시 S 시리즈의 MLCC와 카메라 기판, 반도체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9%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인 애플이 17% 정도로 격차가 2%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갤럭시 S25의 출현으로 점유율 격차 더 벌릴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뜨거운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할 것이다. 혹은 지금보다 더 가기에는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의견이 현재 시장에서 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아직 상승이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선별해야 된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관점입니다.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되되 그 안에서 좀 순환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밑에 네. 있는 기업들을 오늘도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사실 패턴이 가장 다 똑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패턴이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 대장 기업 이제 1선에 있는 로봇주들이 움직이면서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가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 지분과 관련돼서 급등 나오고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 새해 들어서 첫날 좀 약간 올랐을 뿐이지 한 거의 3주 동안, 2, 3주 동안 계속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별 모멘텀에 있는 기업들만 따로 움직이고 있죠. 과거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뇌수술 로봇과 관련돼서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려 로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마인드봇과 관련돼서 이제 유진 로봇, 이제 유진 테크원이 국내 생산을 담당을 하면서 사실 두 기업 간에 사실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유진 로봇과 유진 테크원과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노출이 되진 않더라고요. 대표이사가 같은 분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약간 좀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소형 컴퓨터 로봇과 관련된 제슨 토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올해 발표를 하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제 그 각국의 기업들을 미국 내로 이제 불러들이면서 산업을 좀 키우고 그것과 관련돼서 로봇들이 연관된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과연 로봇주의 성장과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좀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로봇주들의 실적을 보면 3년, 4년 동안 실적 성장한 기업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상장 기업들이 한 20개 내외 정도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 거의 드물고 그냥 뉴스의 타이틀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략은 이렇게 좀 많이 단기간에 올랐을 때 개별 재료로 저는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좀 약간 합리적인 아직까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주질 것 같고요. 박종신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기업 보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로봇은 뭐 업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한다라기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선택한다고 그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떠한 기업 보십니까? 네. 오늘 앵커님이 왜 이슈를 좀 선택을 했나 맨 처음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좀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더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LG전자가 오늘 이사회에서 베어 로보틱스 지분 30%를 추가로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봇이 미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이제 베어 로보틱스 지분 51%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서빙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이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뭐 가정용, 산업용 로봇 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제히 로봇 분야에 이제 투자를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선점 차원이 될 것이고 또 시장 전망에 따라서 보니까 2021년 282억 달러에 달하는 로봇 시장이 2030년에는 831억 달러로 무려 3배 가까이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더 빨리 성장이 나온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로봇 시장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이제 로봇 시장의 선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제품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비소 로봇을 또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올해 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비소 로봇이 출시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이슈적 측면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은 좀 개별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이슈에 따른 종목을 하나 이따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예요? 네. 저는 지금 바로 보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무래도 박성신 파트너님이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마켓모버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LG전자가 로봇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로봇 관련 자회사 로보스타 있고 로보티즈 있고 베어 로보틱스 있고 이렇게 좀 엔젤 로보틱스 있네요.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이 좀 자금이 많은 회사들만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투자라는 게 인력을 뽑는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어떠한 좋은 기업을 사들이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좀 알짜 기업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